안녕하세요. 원명역학원의 원명입니다. 오늘은요, 수성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수성이 각 하우스에 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단식적이지만, 이제 단편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살펴보는 걸로 이제 제가 요점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수성이 1하우스에 있으면요, 말하는 것과 강연, 그리고 이제 글짓기를 잘하기가 쉽고요. 실제로 이렇게 작가나 강사들을 종종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수성이 조이하는 하우스거든요. 1하우스에선 수성이 또 조이를 하기 때문에 언어나 논리, 그리고 이제 생각, 또 사유하는 거를 즐기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공기 사인에 있을 때는 이제 더 그런 경우들을 보고요. 또 이제 그 수성도 금성하고 더불어서 그 동안을 좀 다스려요. 어려 보이고 약간 소년이나 소녀같이 보이고 그런 이제 좀 형태를 또 보여주고요. 외모를 이제 관여할 때요. 그다음에 이하우스로 이제 가볼게요. 수성은 중성의 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벌어들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돈을 버는 아이디어가 이제 많거나 또 이제 재테크적인 지식을 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이제 통로 역할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성이 좀 발달되거나 그러면 그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브로커 역할이나 중재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달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임상에서는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을 잘 파악하고 체크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게 돼요. 이게 회계 기질이죠. 그러니까 격리, 그러니까 그 회계적인 측면이 수성이 좀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삼하우스로 이제 가볼게요. 삼하우스는 커뮤니케이션의 하우스답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소통은 약간 지식적인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이제 정보나 지식에 이제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좀 알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학구열이 있는 거죠. 3하우스하고 9하우스는 또 출판을 다스리기 때문에 3구축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또 작가나 출판, 뭐 이제 여행도 다스리기 때문에 여행기 등을 적거나 뭐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직업군하고도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수성이 발달돼 있으면 또 학원 교육하고 이제 또 연관성이 또 있어요. 직업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제 그런 직종들을 좀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4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임상에서 그렇게 체감적으로 수성을 느낀 적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수성이 중성의 행성이고, 또 어느 행성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색깔을 좀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좀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같이 있을 때의 그 행동 양식을 좀 따라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이 하나로만 수성을 체감할 때는 디그니티는 좀 이제 간섭을 해요. 강하면 이제 수성적인 형태가 많이 드러나고요. 또 실제 임상에서는 수성이 어떤 행성하고 같이 있거나 어떤 행성과 각도를 보는가를 실제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색깔적으로 뭐 체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수성이 태양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성 하나만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심리적인 의미로는 뭐 수성이 다스리는 그런 지성적인 아버지 또 이제 뭐 지적인 가정 환경 등을 다스린다고는 해요.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본 케이스는 이제 수성은 목성하고 또 다르니까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 보면은 책임감보다는 그냥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어떤 그런 좀 지성적인 측면으로서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약간 계산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건 말아야 되고 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제 충분한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요. 오하우스로 가면요. 오하우스는 이제 유희랑 즐거움, 그다음 창조적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수성이 다스리는 지식이나 정보 분야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또 이제 일하우스를 트라인으로 좋게 보는 하우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성적인 창의력과 언변이 또 발달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하우스는요, 임상에서는 노동을 다스리기 때문에 육하우스에서 수성이 직업적인 성향을 다스리면 회계사나 회계 업무,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 병원에서 이제 병원 뭐 이제 그 업무를 다스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그 다스리는 걸 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수성이 강한데 흉곽이 심한 경우에는요, 여기는 질병의 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의 하우스로 직업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주 이렇게 수성이 힘들게 자리 잡은 경우에는 강한데 흉곽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임상의 경우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간지를 앓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뉘어지냐면 그 6하우스랑 8하우스랑 12하우스는 좀 호불호가 있는 하우스잖아요. 케이던트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이 좀 그 하나의 사람, 그 한 명의 개체에서 그 여러 가지로 돌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봉사와 뭐 이제 그런 의료 힐링으로 쓰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 아픈 걸로 쓰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노동, 직업적으로 이렇게 그 뭐 힘들게 일을 하신다던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복합적으로 다 같이 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칠하우스로 넘어갈게요. 칠하우스는 그 대상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상대를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성적인 소통이죠. 그다음 상담이나 영업, 그다음에 사람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상대하는 직업에 재능이 있어요. 음, 저는 특이하게도 칠하우스의 수성이 되게 발달하신 분인데 시인도 본 적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내면에서 골똘하게 12하우스처럼 그렇게 시를 쓰시는 게 아니고 계속 대상을 바라보는 시를 쓰셨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 얘기일 수도 있고 계속 그 대상을 탐구하는 그런 쪽으로 시를 쓰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특성을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시인만으로 살진 않아요. 뭐 대학에서 이제 뭐 일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직업성이 딱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하우스로 가면요. 파라하우스는 보이지 않는 세계나 분야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2하우스와 더불어서 탐정처럼 조사하고 뭔가를 계속 파헤치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흥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깊은 의식 쪽으로 이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요. 또 음지의 하우스이고 또 팔하우스는 또 타인의 영역의 하우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할 때는 그 자신이 많이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성향이 더 강하고요. 또 관조적이면서 관찰하는 걸 또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인에 따라 좀 달라요. 그 뮤트 사인 같은 경우, 개자리나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말이 별로 없는 편이고, 막 공기 사인이나 불 사인들은 또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방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공기 같은 경우는 계속 유동적으로 소통하는 걸 또 좋아하게 되죠. 구하우스는요, 그 종교학이나 철학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요. 탐구하는 것을 또 좋아해요. 공부를 하는 것을 즐겨하고
외국 문화나 외국어를 또 배우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하우스는 또 여행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따로따로 하우스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겹쳐 있어요. 우리 여행을 많이 하면 외국 문물이나 또 문화나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또 얻으면서 공부가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철학 미학이나 이런 순수 철학 같은 경우도 다 연결성이 있고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하우스 의미들이 따로따로 있는 듯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통합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깊게 같이 연계돼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좀 그 탐구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임상에서는 구하우스의 수성이 발달된 경우에는요, 출판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또 외국어 교육, 뭐 영어를 가르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어를 가르치신다거나, 그 다음에 철학자도 보게 돼요.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파우스로 가면요. 시파우스는 직업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말과 글을 통해 가르치는 직업이나 업종, 그 다음에 회계, 격리를 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수성은 명예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행성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임상에서는요, 좋은 항성이 함께 있고 수성이 강한 경우에는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그 되게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전문 서적이나 좀 유명한 서적들을 전문적으로 번역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하우스로 갈게요. 11하우스는 그 이제 교우나 모임이나 친구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수성적인 그런 의미로서 지식적인 그런 정보를 나누는 친구 관계가 좋고요. 예를 들면 독서 모임이나 그다음에 뭐 이게 역사를 탐구한다던가 그런 스터디 모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게 어울리고요. 또 좋고요. 그다음에 함께 발전하면서 그게 공부해가는 그런 친구 사이가 또 되게 유익하고 좋아요. 12하우스는요, 드러나는 하우스가 아니다 보니까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속으로 좀 이렇게 수렴되는 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글을 쓰거나 혼자서 작업하는 분야가 또 좋고요. 감춰져 있는 그런 신비한 하우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그런 공부나 오컬트 공부에 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상에서는 뭐 신비주의자도 다스리고 또 작가도 다스리고요. 작가는 계속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또 깊은 내면을 탐구하다 보니까 시비하우스 성향으로 작가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플리티드가 심한 경우에 흉성한테 많이 손상당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폐증이 있는 분도 본 적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약간 범죄 성향이 있는 분도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모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아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런 하우스의 의미는 되게 단편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게 초석을 다진다?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겹쳐지고 임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 지식이나 많은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이제 그게 조금 조금씩 자기 내면에서 정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뺄 거는 빼지고 그다음 더할 건 더해지고 하면서 이렇게 좀 통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측면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요, 이제 달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